1959년 소련 우랄 산맥의 깊은 설산. 9명의 등산대원은 눈보라 속에서 사라졌고 며칠 뒤 그들의 텐트는 찢어진 채 발견됩니다. 이상한 건 텐트가 안쪽에서 찢겨 있었다는 점. 그들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눈 덮인 산속을 맨몸으로 달아났습니다. 발견된 시신들 중 일부는 얼굴이 훼손돼 있었고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혀와 눈이 사라진 대원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옷에서는 방사능까지 검출됐고 어떤 대원은 타인의 옷을 입고 있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결국 사건의 원인을 압도적인 자연의 힘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설명되지 않는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누군가는 군사 실험을 의심했고 누군가는 음파 현상, 예티 혹은 외계인의 흔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정체불명의 공포, 디아틀로 부고개의 비극. 그날 밤 대원들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0년대 초 고고학자들이 이집트의 고대 무덤을 발굴하던 중 한 미라의 가슴 부위에서 이상한 금속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정확히 심장 위치에 놓인 이 구조물은 현대의학에서 사용하는 인공장기와 놀라울 만큼 유사했습니다. CT 촬영 결과 단순한 부상품이 아니라 정교하게 가공된 구조물로 밝혀졌고 일부 전문가는 이것이 고대 수술의 흔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죽은 자의 심장을 되살리려는 시도였을까요? 아니면 영혼을 보존하려는 또 다른 기술이었을까요? 이 금속은 단순한 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고대 과학의 조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고대 문명을 과소평가해왔던 걸까요? 이 미라는 단순한 미라가 아닙니다. 그 안에 인류가 잊고 있던 기술의 흔적이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300년 동안 멈추지 않은 시계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정의도 없고 태엽도 없이 스스로 계속 움직이는 시계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시계는 낮과 밤의 기온 차이를 이용해 공기 압력을 만들어내고 그 힘으로 내부 기호를 움직입니다. 별다른 조작도 필요 없습니다. 온도가 몇 도만 바뀌어도 자동으로 에너지가 생성되어 계속 작동합니다. 1864년에 만들어진 이 시계는 지금도 뉴질랜드의 한 대학에서 실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그 설계 방식이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고 공식 설계도도 남아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멈추지 않고 돌아갑니다. 이건 단순한 시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과학일 수도 있고 지속 가능한 기술의 실마리일지도 모릅니다. 기술이 진보한 지금 오히려 과거의 지혜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녀는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신비로운 여왕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네페르티티의 무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2020년 한 고고학자가 투탕카멘 무덤 벽 뒤에서 의문의 신호를 발견합니다. 숨겨진 공간, 아직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 곳. 벽을 넘기 전 우린 고대 신전 벽화에서 제례를 올리는 네페르티티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왕이 아닌 신과 같은 존재로 그려진 그녀. 그리고 마침내 레이더는 벽 뒤에 이상한 공간의 윤곽을 드러냅니다. 정확히 누구를 위한 공간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안에 석관은 있었고 뚜껑은 열려 있었습니다. 여왕의 흔적은 사라졌고 이집트 역사 속 가장 강력한 여성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잠들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1922년 투탕카멘의 무덤이 열렸을 때 고고학자들은 단순한 황금보다 더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그가 소유한 단검, 그건 지구에서 온 금속이 아니었습니다. 현대 과학이 분석한 결과 그 단검은 운석철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금속, 즉 우주에서 온 단검이었던 겁니다. 문제는 이 단검의 제작 방식이 당시 기술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철을 이 정도로 정제하려면 고운 재련이 필요한데 이집트는 철기시대 이전이었습니다. 이 금속은 단순히 장식용이 아니었습니다. 칼날은 놀라울 정도로 얇고 단단하며 실제로 사용된 흔적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은 어디서 온 걸까요? 고대인들은 우연히 만든 걸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무언가가 전해진 걸까요? 운석철은 단순한 돌이 아닙니다. 지구가 아닌 곳에서 누군가가 그것을 먼 길을 건너 이곳에 떨어뜨린 건 아닐까요? (1885년) 미얀마의 마지막 왕 티보미농은 영국군에게 끌려가며 왕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함께 사라진 또 하나의 존재가 있었죠. 바로 왕권의 상징, 성스러운 하얀 코끼리입니다. 하얀 코끼리는 동남아시아에서 신의 축복을 받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왕이 몰락한 날, 그 코끼리도 궁전에서 흔적 없이 사라졌고 그 이후로 아무도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뒤 정글 탐험가들은 바간 유적 근처에서 하얀 코끼리로 보이는 존재를 봤다고 보고합니다. 하지만 사진도 증거도 없었고
그 이야기는 미스터리로 남게 되죠. 그러던 1988년 미얀마 군부는 하얀 코끼리를 다시 찾았다며 이를 국가재건의 상징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코끼리는 결국 대중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설인가 조작인가 혹은 진실인가? 하얀 코끼리는 지금도 미얀마 정글 어딘가에서 사라진 황제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1971년 11월 24일 미국 포틀랜드, 한 남자가 정장 차림에 선글라스를 쓰고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그는 이름을 디비 쿠퍼라고 적었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죠. 비행기가 이륙하자 그는 승무원에게 쪽지를 건넵니다. 내 가방엔 폭탄이 있다. 20만 달러와 낙하산 4개를 가져와. 놀란 승무원은 조종실로 향했고 FBI는 그의 요구를 모두 수락합니다. 비행기는 시애틀에 착륙했고 그는 돈과 낙하산을 받은 뒤 다시 비행기를 띄우게 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쿠퍼는 어두운 밤하늘에서 문을 열고 폭풍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 뒤로 그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신도 낙하산도 가방도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죠. 단지 몇 년 후 강가에서 일부 지폐가 발견됐을 뿐입니다. 수십 년 동안 수사는 이어졌지만 FBI는 결국 2016년 공식적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는 살아 있었을까요? 혹은 역사상 가장 완벽한 실종자가 된 걸까요? 이 미라의 입을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그 혀가 순금입니다. 그냥 장식일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말해야 했던 걸까요? 이집트 고고학자들은 혀를 금으로 바꾸는 의식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말합니다. 죽은 자가 저승의 신 앞에서 진실을 말해야 했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 혀가 단순한 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혀 표면엔 정교한 상형 문자와 의문의 신전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메시지였을까요? 혹은 죽은 자가 저승에서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였던 걸까요? 이 혀는 단순한 부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신 앞에서 거짓을 말하면 영원히 사라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혀를 금으로 만들고 절대 지워지지 않는 문장을 남긴 겁니다. 이건 단지 장례 풍습이 아니라 사후 세계와 신을 향한 가장 마지막 언어였을지도 모릅니다. 기원 후 120년 로마 제국은 절정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최강 부대였던 제국군단은 어느 날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영국 북부 안개 자욱한 숲, 제국군단은 토착 민족을 진압하기 위해 행군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후 어떤 기록에도 그들의 흔적은 남지 않았습니다. 병사 수천 명이 마치 유령처럼 증발해버린 겁니다.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켈트족의 매복에 당했다. 황제가 일부러 모든 흔적을 지웠다. 혹은 그들은 지금도 어딘가를 걷고 있다. 소설처럼 들리시나요? 사라진 군단의 마지막 흔적은 그저 몇 줄의 문장, 그리고 부서진 방패 하나뿐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제국군단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전멸한 걸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모르는 어둠 속 어딘가를 걷고 있는 걸까요?